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도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내용 뉴스 포인트에서 다뤄봅니다. 네, 또 이어지는 취재 파일에서는 최근 달라진 조선업계 분위기 살펴봅니다. 네, 먼저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로 출발합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주택 가격 최근에 다시 회복되는 분위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활활 타올랐던 주택시장, 네. 글로벌 금리 인상과 유동성 긴축, 경기 침체 우려로 지난해 하반기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잖아요. 네네. 게다가 부동산 PF 돈줄이 막히는 돈맥경화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그 부동산 시장이 차가운 겨울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올해 중순경부터 부동산 경기가 꿈틀대기 시작했거든요. 전국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 13개월 연속으로 하락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6월 말부터 처음으로 보합권으로 돌아서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거의 한 1년 만에 반등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수도권과 서울 아파트 가격도 다시 오르고 있는데요. 네. 이제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 전고점의 87% 수준까지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네. 이제 구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새 아파트 분양 시장도 수요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가격이 반등한 이유가 뭡니까? 이 반등한 이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석들이 나오는데요. 네. 금리 인상이 끝물이니까 네네. 유동성이 풀릴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이 바닥이다. 네.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요. 네. 정부가 워낙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 규제를 많이 풀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 또한 또 시장을 자극한 요인으로 또 분석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그리고 건설사들이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건설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네. 상당히 힘든 상황에 처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자 이때다 싶어서 건설사들이 잇따라 신규 분양 물량을 선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양까지도요. 네, 이제 이달 같은 경우 3만 가구가 넘는 분양이 이루어져요. 네네.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분양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8월 되고 한 달에만 3만 네, 가구. 맞습니다. 네. 그리고 수도권과 수도권과 서울을 중심으로 네. 청약 열기가 살아나고 있고 내년 이후 매출을 생각을 했을 때 네. 더는 늦출 수가 없다는 판단이 건설사들한테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건설사별로 살펴보면 건설업계 맏형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네. 올해 1만 6천여 세대를 공급할 계획을 세웠는데 대부분 하반기 분양이 예정됐습니다. 네. 네, 분양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에서는 대치와 등촌, 가양 지역에서 분양을 할 예정이고요. 네. 경기도에서는 광명과 파주, 화성 등 각지에서 분양 물량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리고 대우건설 네. 올해 상반기 대형 건설사 중 가장 많은 아파트를 분양했죠. 몇 세대인가요? 네, 이제 하반기에 9천여 세대를 분양할 하반기에 예정이고요. 9천여 세대. 네, 서울 상도동과 부산, 의정부 등 전국 각지에서 분양을 하고요. 네. GS건설도 하반기 12,000여 세대 분양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도 분양 계획이 있어서 올해 하반기는 분양 풍년이다. 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수도권에만 집중된 것도 아니고 지방까지 네. 골고루 있는 점 맞습니다. 네.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네네. 부동산 경기 관련 뉴스 일단 들었고 다음 뉴스는 어떤 내용입니까? 예, 다음 뉴스는 정부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집중 점검에 나섰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제가 이번 주에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를 찍었다는 뉴스를 보도를 해드렸잖아요. 네네. 이게 바로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이 늘었던 것이죠. 네. 그런데 가계부채가 다시 위험수위에 도달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네. 금융당국이 최근 은행이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금리 인상 기조가 둔화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한 고금리에도 그동안 둔화 양상을 보이던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하는,데 50년 만기 주담대가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보는 것이죠. 대출이 얼마나 늘었길래 그렇습니까? 네, 데이터를 하나씩 살펴보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이게 시중 5대 은행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총 합친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액이 1조 원을 넘어섰어요. 네. 이 농협은행을 살펴보면 시중 은행 중에 처음으로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출시를 했는데 취급액이 한 달 만에 4,600억 원이 넘게 급증을 했습니다. 한 달 만에 4,600억. 네. 그리고 하나은행도 기존의 대출 만기를 40년에서 50년으로 늘리고 국민은행도 50년 만기로 늘렸죠. 네, 이렇게 30년에서 원래 30년짜리였다가 40년 그리고 50년 이렇게 만기가 왜 계속해서 늘어난 겁니까? 네네. 이게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이유가 네네. 시행 중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아시죠? DSR을 우회하는 통로로 활용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 DSR 규제 하에서는 만기가 길어지잖아요.
네, 이제 그 DSR 규제 하에서는 이제 50년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만기가 길어져서 상환 원리금이 줄어서 네. 이제 대출한도 이제 확대 기회로 이용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만기가 길어지면은 매달 갚아야 되는 네. 돈도 적어지니까 맞습니다. 그렇다. 네네. 네. 당초에는 이 50년 만기 시작이 네. 이게 대출한도 규제로 주택 마련이 쉽지 않은 서민과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것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주택금융공사가 50년 만기를 도입하면서 시작이 된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주금공이 출시한 상품에는 이제 소득과 나이의 제한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상품에는 뭐 소득과 나이 대부분 제한이 없어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나이 네. 제한이라고 하는 거니까 너무 어린 사람한테 대출을 안 해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안 해준다는 겁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네. 지금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60세인데 네. 50년 동안 나눠서 갚는다는 게 좀 약간 좀 이상하긴 하잖아요. 만기 때 이미 100세가 넘게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면 대출을 이게 성실하게 상환하려는 의지보다 뭐 제도적 빈틈을 이용하겠다. 뭐 이런 측면이 상당히 좀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다. 물론 100세 시기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금융 당국은 이제 50년 만기 주담대 집중 점검에 나서고 있고요. 네. 이제 주담대 연령 제한 등 이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뭐 제도 개선 방안이 나오면 또 이제 다뤄보도록 하고요. 네네. 다음 뉴스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논란인데 어떤 네. 내용입니까? 네, 이제 그 LH가 이제 철근 누락을 확인하고도 네. 이를 이제 발표해서 제외했다는 내용입니다. 아파트에 들어간 철근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네, 이제 그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를 빚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네네. 문제가 있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공공 아파트 단지에 네. 이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네. 이제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5곳을 이제 누락 정도가 경미하다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발표에 제외한 것으로 이제 드러났습니다. 네. 이 올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LH 자이 안단테 아파트 일명 순살자이라고 불리죠. 이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는 이제 설계상에 전단 보강근, 그러니까 철근 시공이 지시가 빠져 있거나 네. 설계 있는데도 이 철근이 누락된 게 이게 직접적인 붕괴 원인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네네. 이 때문에 순살자이라고 불리기도 한 건데요. 네. 이게 설계 단계부터 이를 이제 관리 감독해야 할 이제 감리자, 네. 설계대로 제대로 짓지 못한 이제 시공자까지 모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네. 네, 이제 요즘에 워낙 이제 무량판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이제 무량판 많이 들었는데 어떤 겁니까? 요즘에 정확하게? 워낙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 무량판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이 아파트 구조에는 이제 벽식, 기둥식, 이제 무량판 구조로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무량판 구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이제 기둥식 구조와 달리 네. 이제 층의 천장에 이제 수평으로 설치된 보가 없어요. 네. 그 대신에 이제 기둥이 이제 콘크리트 슬라브 그 천장을 네. 이제 지탱하는 구조라서 네. 이제 무량판 구조 자체가 사실 네. 이게 문제라기보다는 네. 이제 보가 없기 때문에 기둥 주변에 반드시 전단 보강근, 철근을 이제 설치를 해야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 철근이 누락됐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LH가 그 철근이 누락된 곳을 이제 발견을 했는데 그 몇 개를 발표해서 뺐다는 거죠. 그럼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파트 이제 주차장 붕괴 이후에 이제 네. 91개 무량판 구조 단지를 자체 전수 조사를 했는데 네. 이게 그 15개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됐다. 이거를 지난달 30일 발표했는데 이게 네. 15개잖아요. 알고 보니까 20개였던 거예요. 이게. 네네. 네, 그래서 5개 단지에서는 네. 이제 철강 누락이 확인됐는데 네. LH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판단을 자체적으로 해서 제외한 것이죠. 네. 거기다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LH 아파트 단지 한 곳도 더 늘었다. 이렇게 발표를 그러니까 말이 전수조사였지 결국 전수조사가 아니었던 셈이네. 네, 그러니까 이 이유에 대해서 이제 LH 측이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누락되는 이유에 대해서 내부에 보고 누락 문제가 있었다. 뭐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한준 오늘 LH 사장이 네.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이제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고요. 네. 그 민간이 설계 시공한 이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과 재개발 사업도 네. 이제 긴급 점검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이게 이 LH 사장은 여전한 이제 칸막이 조직 문화가 이제 무량판 사태를 불러왔다. 심지어 아까는 이게 보고 자체도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네. 지금 이 누락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설계부터 이제 구조, 네. 이제 견적을 담당하는 이제 업무를 이제 설계 도면 읽을 능력이 없는 직원이 담당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 네, 또 네. 얘기를 했고요. 이제 인천 검단 사고 현장에서도 설계를 검토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네. 뭐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혁신 의지의 표현으로 이 사장은 그 전체 임원의 사직서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전체 임원에 네, 대해서 모든 임원이 물러나겠다는 네. 사직서를요. 네,
네, 다만 이 사장은 이제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이제 국토부 장관에게 일임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또 정부는 이제 LH 아파트에 이어서 네. 일반 민간 아파트까지 이제 제대로 지어졌는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당초 발표한 293개에서 조사 대상은 더 늘어날 전망이고요. 네. 10월에 이제 결과가 나올 예정이어서 이게 만약에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밝혀지면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그 설계한 거를 검토했다라고 하면 네, 이제 앞으로 파면 팔수록 계속 뭔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제 후속 보도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어떤 내용입니까? 다음 뉴스는 이제 대구은행에서 대규모 부정행위가 이제 발생했다는 내용인데요. 네. 부정행위면 어떤 네네. 부정행위죠? 이 대구은행에서 직원들이 이제 몰래 문서를 위조해서 네네. 1천여 개의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적발이 됐습니다. 계좌를 이렇게 자의적으로 그냥 만든 것이죠. 몰래 1,000개나 만드는 게 가능한 맞습니다. 겁니까? 이게 이 직원들의 이 비리가 실제로 이제 좀 심각할 경우에 연내 네네.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을 앞둔 이제 대구은행의 인허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서 지금 이제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네, 맞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비위 행위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네. 이게 왜 그랬냐면 대구은행 일부 지점 직원의 수십 명은 네네. 계좌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네. 지난해 1000여 건이 넘는 고객 문서를 위조를 해서 네. 증권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네. 이게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냐면 직원들은 이제 지점을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증권사 연계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해당 계좌 신청서를 복사해서 고객의 동의 없이 다른 증권사 계좌를 자의적으로 또 만든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고객 명의로 다른 증권사 계좌를 임의로 만든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네. 이제 계좌 개설 안내 문자를 아예 차단해 버리거나 네. 네, 휴대전화 번호 앞자리를 바꿔가지고 안내 문자 자체를 받지 못하게 했어요. 이렇게까지 뭐 철두철미하게 했는데 네. 이게 어떻게 적발이 된 겁니까? 네, 이게 최근 한 고객이 이 사실을 안 후에 네. 이제 대구은행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 사실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네. 대구은행은 이게 지난해 6월 말 문제를 인지하고 나서도 네. 금감원에 이 사실을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 수천 명이 지금 이 조작이 된 거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지난달 이제 대구은행 영업점에 이제 공문을 보내서 이제 불건전 영업 행위를 예방하라 안내하는 데 그친 거죠. 보고를 안 한 건 뭐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그런 겁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고가 네. 이제 금융실명제법 위반, 그렇죠. 사문서 위조잖아요. 이게 네네네. 사실 밝혀지면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시중 5대 은행이 그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네. 우리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이잖아요. 네. 대구은행이 다음 달 중 이제 시중은행, 이 시중은행에 들어가기 위해서 네. 인가 신청을 목표로 했습니다. 어려워졌겠죠? 네, 그렇죠. 이제 금융당국은 이제 대구은행이 자본금 대주주 적격성 등의 심사 요건을 상당 부분 충족했다고 해서 네.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전환하는 거 빠르게 좀 해주겠다. 거의 거의 그렇죠. 직전까지 갔었네. 네, 그런데 이번 비위 행위로 연내 전국은행 전환에 이제 제동이 좀 걸렸다 이렇게 볼 수가 네네. 있겠고요. 금융위원회는 이제 금감원 검사 결과를 참고해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네네. 살핀 뒤에 시중은행 전환을 승인할 계획입니다. 네, 또 생각해 보면 계좌가 만들어진 증권사도 꽤 허술했던 것 같은데 네. 그 본인 인증 절차도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